고블린이 되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고블린은 그저 추악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걸, 탐욕스럽고 색욕에 미쳐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이다. 아무리 자애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기겁하며 경계할 것이다. 하지만 인류 암살자였던 당신은 죽음 이후 고블린 새끼로 환생하고 말았다. 방금 당신을 낳은 것은 아름다운 백발의 엘프다. 출산으로 모든 기력을 소진했지만 그녀의 흐릿한 두 눈에는 당신을 향한 공포와 혐오감이 가득하다. 몸이 쇠약하지만 않았다면 당장이라도 눈앞에 이 아이를 목 졸라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오히려 흐릿한 눈을 떠 아름다운 백발의 엘프를 바라볼 뿐이다. 저 여자가 내 어머니인가? 그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당신과 함께 태어난 다른 고블린 새끼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 몸을 던진다. 이건 자살의 만찬을 즐길 작정으로 이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거의 그 순간 당신의 몸이 덮쳐든다. 당신 아래에 깔린 고블린이 필사적으로 발버둥친다. 그래서 전생의 암살자 본능에 의지해 당신은 근처에 돌을 집어들고 고블린의 목을 향해 내리친다. 아마 갓 태어난 탓이겠지만 말이다. 일격필살이 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당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다시 내리친다. 고블린은 몇 번 버둥거리더니 이내 완전히 축 늘어진다. 이 순간 시스템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축하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동족을 살해하여 포식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동족을 하나 죽일 때마다 근력이 1포인트 상승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 목소리를 구석에 무시한다. 있는 백발의 엘프를 빤히 바라보며 이 본능적인 친밀감에 이끌려 당신은 무심결에 묻는다. 당신이 제 어머니입니까? 거칠고 불쾌한 그 목소리는 엘프를 겁에 질리게 하여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게 만든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 이어주는 탯줄을 만지며 기묘한 미소를 짓는다. 제가 정말 당신의 아이군요. 하지만 이때 고블린 새끼 하나가 은밀히 다가와 돌연 당신을 공격한다. 백발의 엘프는 이를 보고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당신을 품에 안아 감싼다. 퍽하는 소리와 함께 주먹이 백발의 엘프를 가격한다. 그녀는 즉시 피를 토해내고 가뜩이나 허약해진 몸은 더욱 악화된다. 이 순간 백발의 엘프는 자신이 왜 당신을 감싸는지 알지 못한다. 무언가에 보답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기 때문인지 갑자기 어머니의 품에 안기자 당신은 행복감을 느낀다. 어릴 적부터 암살자로 길러진 당신이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따스한 감정. 하지만 붉은 액체 한 방울이 당신을 현실로 되돌려놓는다.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니 어머니의 입가에 피가 묻어있다. 순식간에 전례 없는 분노가 심장을 향해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아오른다. 이때 고블린 새끼 하나가 그 여자를 왜 감싸냐고 묻기라도 하듯 시끄럽게 떠들어댄다. 왜 그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당신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당신은 돌을 집어들고 사정없이 내리친다. 그 정체불명의 목소리가 울린 후 근력이 상승한 덕분에 눈앞에서 계속 발버둥치며 쓰러진 고블린의 두개골을 훨씬 쉽게 박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암살자로서 한 번 일격을 가한 이상 시스템의 목소리가 다시 울릴 때까지 반드시 표적의 목숨을 끊어야만 한다. 당신은 천천히 공격을 멈춘다. 축하합니다. 고블린 새끼를 처치했습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민첩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당신이 순식간에 하나를 처리하자 모든 고블린 새끼들이 큰 충격에 빠진다. 태생적으로 잔인한 녀석들이라지만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 곁에 백발 엘프조차 충격에 빠져 당신의 행동과 괴력의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갓 태어난 고블린 새끼가 정녕 저런 힘과 속도, 적을 향한 무자비함과 결단력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아무리 노련한 모험가라도 이렇게 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순수한 본능이라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다. 게다가 이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의 아이다. 복잡한 감정이 백발 엘프의 마음속에 차오른다. 다행이라 여겨야 할까? 아니면 두려워해야 할까? 하지만 당신은 그녀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한다. 그저 바닥에서 일어선 채 얼굴에 묻은 피를 닦아낼 뿐이다. 하지만 이때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고블린 새끼 하나가 당신을 향해 분노의 괴성을 내지르지만 거의 동시에 속도가 상승한 당신은 휙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반응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이미 뒤로 나타나가 된 당신 손의 도리 녀석의 뒤통수를 강하게 내리친다. 속도와 근력의 상승, 거기에 급소를 꿰뚫는 정확한 감각까지 더해져 이 공격은 단숨에 숨통을 끊는다. 그때 시스템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축하합니다. 고블린 새끼를 처치했습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근력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력이 다시 한번 상승했지만 당신은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한다. 지금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더럽히고 해치려는 이 버러지 같은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동족들이 연달아 죽어나가자 수많은 고블린 새끼들이 반응하며 일제히 당신을 공격해온다. 이를 본 방 주변에 방금 출산한 엘프들은 구석에 옹기종기 모여 벌벌 떨며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참상을 지켜만 본다. 그들에게 도와줄 마음 따위는 전혀 없다. 오직 원망과 분노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녀들은 이 괴물들이 모두 되져버리길 간절히 바란다. 설령 그렇게 된다 해도 가슴속의 깊은 증오는 결코 사그라지지 않겠지만 말이다. 당신을 향해 떼지어 달려드는 수많은 고블린 새끼들을 바라보면서도 당신의 두 눈엔 한치의 당혹감도 없다. 오로지 차갑고 숨 막히는 살기만이 일렁일 뿐이다. 당신은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암살자로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감정은 지워져 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 당신의 속도와 근력은 강화되었고 전생의 인류 암살자로서 지녔던 기술까지 더해졌다. 태어난 새끼들이 당신을 당해낼 리 만무하다. 당신의 손에서 돌멩이는 잔혹한 학살의 도구가 된다. 정확한 타격이 거듭될 때마다 적들의 머리가 차례차례 박살난다. 그 고블린 새끼들은 당신의 형체조차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하나둘씩 쓰러지며 당신의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어버린다. 한편 시스템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돈다. 축하합니다. 고블린 새끼를 처치했습니다. 근력이 1포인트, 민첩이 1포인트, 체력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10번째 놈을 죽인 후 당신은 더 이상 피할 필요조차 없어졌다. 10번이 넘는 강화를 거친 당신과 갓 태어난 새끼들 사이에는 이미 압도적인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일방적인 학살이다. 눈앞에서 동족들이 끊임없이 쓰러지는 것을 지켜보던 고블린 새끼 하나가 마침내 그 압도적인 힘의 차이를 깨닫고는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심지어 어떤 고블린 새끼는 제 어미의 등 뒤에 숨어 그녀를 방패삼아 당신의 접근을 막으려 들기도 한다. 자신을 향해 천천히 걸어오는 끔찍한 당신의 모습을 본 여자는 절망에 빠진 채 애원하기 시작한다. 아마도 그 여자에게서 어머니의 그림자를 보았기 때문일까? 당신은 발걸음을 멈춘다. 여자의 등 뒤에 있던 고블린 새끼는 당신이 멈춰 서는 것을 보고 제법 영리하게 굴었다고 착각한 나머지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오만하게 소리치기 시작한다. 고통 속에서 여자는 깨닫는다. 눈앞에 있는 놈도 고블린이라는 사실을. 뒤에 있는 놈 역시 고블린이 아닌가? 악몽 같았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자 고블린을 향한 주체할 수 없는 증오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밟힐 듯 솟구친다. 그래서 이 가냘픈 여자는 절규한다. 저놈을 죽여. 나도 죽여줘. 제발. 무기력하고 처절한 그 여자의 애원이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여자들의 마음을 울린다. 이 짐승들을 죽여. 날 죽여줘. 제발. 하는 가냘픈 애원이 이 악취나는 소굴에 울려 퍼진다. 이 순간 당신은 이 여자들에게 구원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녀들의 두 눈에 깃든 고블린을 향한 깊은 혐오를 지워내지는 못한다. 애원하는 목소리와 연약한 비난은 그저 고블린 새끼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혀버릴 뿐이다. 놈은 제 어미의 머리채를 꽉 움켜쥔 채 아까 전까지만 해도 오만방자했던 당신의 꼴을 보려고 천천히 고개를 내민다. 하지만 녀석이 본 것은 휙소리를 내며 얼굴로 곧장 날아오는 돌멩이뿐이었다. 여자 뒤에 숨어있던 고블린 새끼는 그 자리에서 머리가 토마토처럼 터져버린다. 시스템 음성이 다시 울린다. 축하합니다. 갓 태어난 상태로 수십 마리의 동족을 죽임으로써 불가능을 달성하셨습니다. 이제 고유 스킬인 포식을 획득하셨습니다. 하위 스킬인 탐식이 고유 스킬 포식에 통합되었습니다. 이 순간 당신은 몸이 변하는 것을 분명하게 느낀다. 흐릿했던 시야조차 이제는 어느 정도 뚜렷해진다. 이 모든 학살극을 목격한 백발의 엘프는 완전히 얼어붙고 만다. 이게 정말 내 아이란 말인가? 악마라 해도 태어나자마자 제 동족을 수십 마리나 연달아 학살하진 않을 텐데. 백발의 엘프는 극심한 혼란에 빠진다. 그녀의 기나긴 기억 속에서도 이런 존재가 있다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신체의 변화가 멈춘 것을 느끼며 당신은 천천히 눈을 뜬다. 이 순간 당신을 제외하고 남은 고블린은 단 두 마리뿐이다. 자비를 구하듯 공포에 질린 채 당신을 바라보며 땅에 무릎을 꿇고 끊임없이 조아린다. 이토록 비굴한 몸짓으로 자비를 구하려는 것이다. 녀석들은 사람을 단단히 잘못 골랐다. 당신의 눈에는 일단 암살 목표가 확정된 이상 목표물이 죽기 전까지 그 무엇도 당신을 흔들 수 없다. 당신은 망설임 없이 돌을 지켜든다. 돌이 내리쳐지려는 찰나 비굴했던 고블린 새끼의 얼굴에 비명과 함께 돌연 악랄하고 의기양양한 미소가 번진다. 녀석의 온몸이 까맣게 변하더니 그림자 속으로 곧바로 녹아든다. 녀석이 다시 나타났을 때는 이미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을 향해 발톱을 뻗고 있었다. 어머니가 이를 보고 조심하라며 소리치지만 거의 동시에 당신은 반격하며 돌로 녀석의 머리를 정확히 내리친다. 어머니의 경고가 없었더라도 그딴 조잡한 암살 수법에 당할 당신이 아니었다. 고블린의 시체가 쓰러지자 익숙한 시스템 음성이 뒤따른다. 고블린 새끼 처치를 축하합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대상의 스킬인 그림자 밟기를 획득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도 당신은 무덤덤한 채 그저 마지막 남은 고블린 새끼에게 시선을 고정한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낡은 나무 문이 삐걱거리며 열린다. 성체 고블린 2마리가 걸어 들어온다. 그 뒤로는 지팡이를 든 고블린 사제가 따르고 있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짙은 피비린내가 녀석들을 덮친다. 그리고 녀석들은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한다. 원래 번식장으로 쓰이던 방이 거의 영안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바닥에는 새끼들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었다. 처음에 고블린 사제는 번식용 노예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석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여자들을 보자마자 즉시 그 생각을 지워버린다. 출산 직후의 고통 속에서 이 노예들이 움직일 힘이 있었을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사제 자신이 직접 이 여자들에게 저주를 걸어두었기에 그들의 소중한 고블린 새끼를 해칠 힘 따위는 있을 리. 하지만 이 순간 고함 소리가 녀석들의 주의를 끈다. 후미진 구석에 고블린 새끼 2마리가 아직 살아남아 있었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서 있는 고블린 새끼가 피투성이가 된 돌을 치켜든 채 바닥에 쓰러진 다른 새끼를 내리치려 하고 있었다. 고블린 사제가 가장 먼저 이상함을 눈치채고 소리친다. 멈춰라. 그 말을 들은 옆의 성체 고블린이 즉시 행동에 나선다. 이를 본 당신은 움직임의 속도를 높인다. 하지만 갓 태어난 새끼가 어떻게 성체 고블린의 속도를 당해낼 수 있겠는가? 돌을 내리치려는 순간 커다란 손이 돌을 쳐낸다. 다른 고블린이 당신의 발을 잡으려 하지만 당신은 곧장 피한 뒤 공중에 뜬 채로 타격을 가한다. 공중에 떠오른 돌을 걷어찬다. 돌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 새끼의 왼쪽 눈에 밝히고 녀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을 구른다. 실로 놀라운 전투기술. 당신을 잡으러 오던 고블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 이게 정말 갓 태어난 새끼란 말인가? 산전수전 다 겪은 늙은 고블린조차 이렇게는 못할 터였다. 착지한 후 고블린 새끼가 아직 죽지 않은 것을 본 당신은 주저없이 당장 끝을 내기로 결정한다. 옆에 있던 성체 고블린이 이를 보고 재빨리 당신을 움켜쥐려 하지만 당신의 손바닥에서 날아간 모래 한 줌이 녀석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한다. 뒤이어 돌멩이 하나가 성체 고블린의 눈에 정확히 적중하고 녀석의 비참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진다. 당신은 이미 고블린 새끼에게 다다른 후였다. 하지만 성공하기 직전 침묵하던 고블린 사제가 움직인다. 힘을 모으고 있던 지팡이에서 옅은 초록빛이 뿜어져 나오더니 수많은 덩굴이 땅에서 솟아나 당신이 반응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갈 수 없게 된 당신은 혼란이 가득한 눈으로 자신을 구속한 덩굴을 내려다본다. 이 식물들은 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왜 움직이는 거고? 어째서 내 몸을 휘감고 있는 건가? 논리를 벗어난 이 현상은 당신을 깊은 혼란에 빠뜨리고 당신의 시선은 덩굴에서 지팡이를 든 고블린 사제에게로 옮겨간다. 이 순간에도 그의 지팡이에서는 옅은 초록빛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당신이 포박된 것을 본 성체 고블린이 천천히 다가온다. 잔뜩 독이 오른 얼굴로 몽둥이를 쥔 녀석은 제 눈을 멀게 한 이 고블린 새끼를 죽여버리겠다며 덩굴에 묶인 당신을 향해 내리친다. 하지만 이때 구석에서 돌연 백발의 엘프가 뛰쳐나와 당신을 끌어안는다. 격렬하게 발버둥치던 당신은 어머니의 온기를 느끼고는 굳어버린다. 그 감촉은 너무도 포근하여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긴장을 풀어지게 만든다. 하지만 몽둥이가 내려쳐지려는 찰나 갑작스러운 호통 소리가 고블린을 멈춰 세운다. 녀석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말린 사제를 쳐다본다. 왜 말리는 거요? 이놈은 우리 동족을 수십 마리나 학살했소. 그러나 고블린 사제는 무심하게 대답한다. 이미 사령관님께 보고를 올렸다. 이 고블린 새끼의 생사는 사령관님께서 결정하실 일이다. 그러고는 죽어가는 새끼에게 다가가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한다. 다행히 왼쪽 눈만 멀었군. 조금만 더 늦었어도 이 꼬마는 죽었을 거다. 사령관이라는 말을 듣자 성체 고블린은 몽둥이를 쥔 손에 더욱 힘을 준다. 아무리 화가 치밀어도 녀석은 감히 당신에게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 고블린 사령관은 이 고블린 소굴의 지배자이자 수만 마리의 고블린을 통솔하는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구라도 감히 그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이 부하들이 때로 몰려들어 찢어밟힐 것이다. 게다가 녀석은 사령관을 존경했다. 작은 부족에 불과했던 그들이 지금의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사령관의 통솔력 덕분이었다. 하지만 존경은 존경이고 마음속에 들끓는 분노까지 가라앉힐 수는 없었다. 그래서 녀석의 시선은 당신을 안고 있는 어머니에게 꽂히고 이내 두 눈에 짙은 탐욕이 뚜렷하게 떠오른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엘프라니 녀석은 주체할 수가 없었다. 천천히 다가오는 고블린을 보며 백발의 엘프는 하염없이 몸을 떨었다. 그 떨림에 당신은 즉시 정신을 차린다. 누군가 또다시 내 어머니를 탐내고 있다. 당신의 시면에서 다시 한번 분노의 불길이 치솟는다. 당신의 표정을 본 성체 고블린은 의기양양하게 낄낄거린다. 녀석은 뒤에 있는 사제가 말리지 않는 것을 힐끗 확인하고는 천천히 당신의 어머니를 향해 다가간다. 하지만 이 순간 돌멩이 하나가 녀석의 두피를 스치고 지나간다. 당신의 한 손이 덩굴에서 풀려났지만 온몸은 여전히 덩굴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묶여있는 주제에 감히
건방지게 구는 꼴을 보자 성체 고블린은 이성을 잃고 분노하며 당신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다. 하지만 다음 순간 녀석의 주먹은 허공을 가른다. 이미 덩굴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당신은 녀석의 곁에 바짝 다가선 후였다. 고블린이 다른 손을 휘두르지만 당신은 이를 가볍게 피하고 그 틈을 타 녀석의 팔을 붙잡습니다. 그런 다음 힘을 주어 온몸을 회전시킵니다. 이내 경쾌하게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단 3번의 움직임도 채 안 되어 성체 고블린의 팔을 완전히 탈골시켜버린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에 성체 고블린은 땅바닥을 뒹굴며 몸부림칩니다. 이를 더 이상 지켜보지 못한 다른 성체 고블린이 돌도끼를 치켜들며 앞으로 나섭니다. 그가 막 내리치려던 찰나 엄숙하게 멈추라는 명령에 녀석은 얼어붙고 맙니다. 바로 지휘관의 목소리였기 때문입니다. 성체보다 거대한 체구에 근육질, 갑옷을 입고 얼굴에 흉터가 있는 고블린이 끝없는 위압감을 뿜어내며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두 성체 고블린은 즉시 무릎을 꿇고 당신이 태어나자마자 수십 마리의 동족을 해쳤다며 그 잔혹함과 무자비함을 고자질합니다. 이런 위험한 존재는 절대 살려두어선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휘관은 그저 두 부하를 흘끗 보더니 손을 들어 말을 끊고는 유체에게 이토록 처참하게 당해놓고 감히 불평을 늘어놓느냐는 기색을 내비칩니다. 그런 다음 고블린 사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게 합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들은 지휘관의 시선이 어머니를 보호하고 있는 당신에게 머뭅니다. 무언가를 발견한 듯 그의 눈동자에 찰나의 경악이 스쳤지만 이내 빠르게 감춰집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게 묻습니다. 이 유체들을 죽인 게 너냐? 지휘관의 두 눈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려는 듯 당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지만 눈앞에 고블린이 강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당신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머니를 지키며 전생의 전성기 시절이었더라도 극도로 경계해야 했을 만큼 압도적인 강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고블린 사제가 앞으로 나서며 유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일러줍니다. 성장기에 접어들어야만 비로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비범한 재능 탓에 그들은 당신이 아직 갓 태어난 유체라는 사실마저 간과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들은 고블린 지휘관은 돌연 납득하더니 네가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즉각 선언합니다. 그 말에 모든 고블린이 경악으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저 자가 정말 그들의 그 단호하던 지휘관이 맞단 말입니까? 이런 돌연변이 유체를 마주했다면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한들 결코 살려두어선 안 될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지휘관의 날카로운 눈빛에 두 성체 고블린은 즉시 입을 다뭅니다. 설령 불만이 있다 해도 지휘관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당신을 향한 증오일 뿐입니다. 결국 그들은 당신이 성장기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직접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속으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놈들의 악에 따윈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저 이 고블린 지휘관을 암살한다면 성공률이 얼마나 될지만을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갑자기 머리가 쪼개질 듯한 통증이 밀려옵니다. 이때 고블린 사제가 지휘관에게 눈앞에 이 유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묻습니다. 지휘관은 당신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평소대로 처리하라고 사제에게 지시합니다. 그러고는 병사들을 이끌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의 위험을 느끼지 못했거나 혹은 당신이 육체적 한계에 다다랐다는 걸 눈치챘기 때문이겠죠. 그대로 쓰러지고 맙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이토록 격렬한 전투를 치렀으니 그 누구라도 버텨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몽롱한 와중에도 익숙하고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고 본능적으로 그 품을 파고듭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가 당신을 끌어안았고 이미 말라버린 줄 알았던 그녀의 두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제발 죽지마. 이 캄캄하고 끔찍한 소굴에 날 혼자 두고 떠나지마. 한편 지휘관의 뒤를 따르던 고블린 사제가 의아하다는 듯 묻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동족을 학살하는 저런 이단아는 당장 죽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제는 혹여 지휘관의 분노를 살까 두려운 듯 재빨리 덧붙입니다. 대장님의 결정에 의문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동족에게 저런 놈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사제의 말을 들은 지휘관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힐끗 돌아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왕이 될 자격 말이다. 그 말을 들은 고블린 사제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왕의 표식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뜻이니까요. 그것은 모든 고블린의 염원이었습니다. 오직 왕의 표식을 지닌 자만이 진정한 왕이 될 자격을 거머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고블린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숲은 또다시 끔찍한 피바람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타종족, 특히 인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유체를 죽이려 들 것이 뻔합니다. 왕이 있는 종족과 없는 종족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고블린들에게는 오랫동안 왕이 부재했고 그로 인해 지금 이토록 처참한 몰골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과거의 고블린 제국은 그토록 찬란했건을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 유체의 존재가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그건 종족의 멸망을 초래할 치명적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사제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다시 입을 엽니다. 그럼 그 유체를 낳은 엘프 암컷은 논리적으로 따지자면 그녀는 왕을 낳은 친모로서 마땅히 전 종족의 가장 큰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름 아닌 고블린이었습니다. 친모라는 개념조차 존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의 눈에 암컷이란 그저 씨를 잇기 위한 번식 도구에 불과하니까요. 무엇보다 고블린에게는 자체적인 암컷이 존재하지 않아 번식을 위해선 타 종족의 암컷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블린 제국이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종족들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블린이 눈에 띄기만 하면 다른 종족들의 첫 반응은 무조건적인 말살이었습니다. 이 순간 지휘관은 왕제를 바라볼 때와는 달리 차가운 눈빛으로 한치의 망설임 없이 말합니다. 당연히 그런 하등한 생물은 살려둘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엘프에게 꽤나 의존하며 지키려 하는 것 같더군. 그래서 더더욱 살려둬선 안 된다. 진정한 왕에겐 나약한 약점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 지휘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 일은 그리 급하지 않다며 말을 덧붙입니다. 적어도 그 녀석이 유체 시기를 벗어나기 전까지 그 엘프는 어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니까. 백발의 엘프는 결국 당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세심한 손길로 당신의 모든 것을 정성스레 돌봅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어느 방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방이라기보다는 금속으로 굳게 닫힌 쇠창살 안에 끔찍한 감옥에 가까운 곳이었죠. 그곳에는 엘프 소녀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복도 양옆으로는 고블린 병사들이 삼엄하게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 감옥에 들어온 엘프들에게는 저주가 내려집니다. 고블린 유체의 목을 조르지 못하도록 막는 동시에 정신을 세뇌하여 강제로 유체를 돌보게 만드는 악랄한 마법이 걸리는 것입니다. 매우 짧습니다. 단 3개월이면 유체 시기가 끝나고 폭발적인 성장기에 접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고블린 종족이 폭발적으로 번식하며 대륙 전체로 들불처럼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남짓이 지났고 당신의 키는 눈에 띄게 훌쩍 자랐습니다. 그 후로도 백발의 엘프는 어미가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애정을 쏟으며 당신을 보살폈고 당신 역시 그녀의 아이로서 그 모든 따스함을 자연스레 누립니다. 비록 이 육신은 아직 연약할지언정 그 성장과 회복 속도는 당신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심지어 기이한 힘마저 당신의 몸을 끊임없이 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앞에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떠오르며 당신의 능력치와 타고난 재능, 스킬들을 나열하여 보여줍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포근한 품에 깊이 빠져든 당신은 지금 눈앞에 아른거리는 이것이 대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당신은 옹알이를 배우기 시작했고 서툰 발음으로 엄마라 부르며 애교를 부립니다. 당신의 어머니는 두 눈에 고인 눈물을 훔치고는 그저 다정하게 당신의 머리를 쓰다듬어줍니다. 하지만 당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무언가를 끔찍이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돌연 고블린 무리가 들이닥치더니 당신의 맞은편 철창에 갇힌 여자를 끌고 가려 합니다. 그 여자는 고블린들에게 끌려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미친 듯이 떨며 싫다고 끊임없이 울부짖었지만 그녀의 뜻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고블린 몇 마리가 철창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무자비하게 그녀를 밖으로 질질 끌어냅니다. 그 순간 어머니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두 눈엔 눈물이 그득하게 차오릅니다. 당신은 품에서 고개를 내밀며 의아한 얼굴로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머니는 항상 당신을 끌어안고 숨죽여 울었으며 이번 달에만 벌써 10번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방금 끌려간 여자는 이 감옥의 남은 끝에서 두 번째 여자였습니다. 당신은 이것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저 당신의 어머니가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당신의 말을 들은 곁에 고블린이 갑자기 비릿한 폭소를 터뜨리더니 이렇게 짓거립니다. 당연하지. 왜냐면 내년에 에미가 곧 우리들의 장난감이 될 차례니까. 그러고는 역겹기 짝이 없는 추악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그 끔찍한 말을 들은 어머니는 모종의 지옥 같은 기억이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당신을 품에서 놓아버렸고 그녀의 두 눈은 미래를 살아갈 일말의 희망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듯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작고 연녹색인 손 하나가 서툰 몸짓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통제력을 잃고 무너져 내리려던 그녀의 감정이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철창 밖의 고블린은 어머니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무척이나 즐거워하는 듯하다. 마침내 고블린들은 여자를 끌고 자리를 떠난다. 아무리 불러도 어머니는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 모습에 당신의 표정은 순식간에 어두워진다. 멀어지는 고블린들을 지켜보며 당신은 이 순간을 마음속 깊이 새긴다. 이때 당신을 감시하던 고블린 경비병이 불쾌하다는 듯 조롱을 쏟아낸다. 내 놈이 즐길 날도
며칠 안 남았어. 고블린의 말에 어머니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고 두 눈의 빛은 더욱 흐려진다. 당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어머니의 손을 꽉 쥘 뿐이다. 밤이 찾아온다. 사람들이 끌려갔기에 이곳의 경비는 허술해졌지만 여기는 속을 깊은 곳이다. 노예가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단 한 명도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어두컴컴한 방 안, 은발의 엘프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있고 눈가에는 채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다. 이때 품에 안겨있던 당신은 눈을 뜬 뒤 조심스럽게 움직여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온다. 그러고는 온몸을 그림자 속에 동화시키며 이곳을 떠난다. 지난번 부상에서 회복된 후 당신은 그림자 걷기라는 기이한 스킬을 얻었지만 거기엔 많은 제약이 따랐다. 첫째, 순간이동 거리가 짧다. 둘째, 그림자 속에서만 발동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 순간이동할 수 있을 뿐 추가적인 물건은 옮길 수 없다는 점이다. 간단히 말해 자신의 몸무게를 초과하는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머니를 데려갈 수는 없다. 당신은 그림자 걷기를 사용해 가볍게 철창을 빠져나온다.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고블린들을 보며 당신은 전생의 경험에 기대어 순식간에 순찰망을 피해낸다. 이 정도의 경계심이라면 당신에게 위협은 제로에 가깝다. 지금 당장 당신의 목표는 단 하나. 오늘 아침 어머니를 모욕했던 그 고블린이다. 밖으로 나온 당신은 이곳이 개미굴처럼 복잡하게 얽힌 거대한 지하 소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길잡이가 없다면 길을 잃기 십상이지만 당신에게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두침침한 복도에서 두 마리의 고블린이 무언가를 먹고 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놀랍게도 인간의 손가락이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돌연 나타난 그림자가 고블린 한 마리의 목 위로 떨어진다. 녀석이 반응했을 땐 이미 목이 비틀린 후였다. 단숨에 당신은 효율적으로 한 마리를 처리한다. 그때 시스템 음성이 뇌리에 울려 퍼진다. 축하합니다. 성체 고블린을 처치했습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대상의 재능인 자가 회복을 습득하였으며 힘 스탯 1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거의 동시에 다른 고블린이 반응하며 당신을 향해 칼을 내리친다. 이에 당신은 다리를 거세게 뻗어 녀석을 후려치고 단번에 녀석을 균형을 잃게 만든다. 동시에 당신의 무릎이 정확히 녀석의 목을 강타한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목구멍을 파괴하여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만든 뒤 녀석의 손에서 칼을 빠르게 낚아채고 번쩍이는 섬광과 함께 고블린의 목을 댕강 베어버린다. 축하합니다. 성체 고블린을 처치했습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대상의 재능인 자가 회복을 습득하였으며 힘 스탯 1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중복된 자가 회복 재능이 감지되어 자동으로 재생 재능에 통합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림을 무시한 채 손에 든 칼을 휘둘러보며 제법 쓸만하다고 여긴다. 그리고는 그것을 허리에 찬다. 이후 냄새를 따라 어머니를 모욕했던 그 고블린을 다시 추적하고 머지않아 재능 스킬에 의지하여 순찰 중이던 여러 마리의 고블린을 암살한 끝에 마침내 목표물을 발견한다. 그 순간 녀석은 붙잡힌 여자를 겁탈하려고 시도하는 중이다. 어디까지나 시도일 뿐 여자가 깨어나 필사적으로 반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여성인 크리스는 흉악한 얼굴의 고블린을 보며 구석으로 잔뜩 움츠러든 채 자신의 끔찍한 운명을 지금 한탄한다. 그녀는 웬일인지 힘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다. 하지만 회복만 한다면 여길 빠져나가는 건 일도 아닐 것이다. 인간 중에서도 그녀의 직업은 도적이며 최고 레벨의 은신 스킬을 보유한 도적들 사이에서도 최상위권의 존재이기 그녀가 때문이다. 고블린들에게 붙잡힌 이유는 어디선가 알록달록한 과일을 주어 온 생각 없는 동료들 탓을 해야 한다. 색깔은 예뻤지만 알고 보니 약이 묻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먹은 자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소리 없이 기절해버렸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이미 이곳에 있었다. 정말 남은 평생을 여기서 보내야 한단 말인가? 그녀는 이 흉측한 괴물들의 번식 도구가 되고 싶지 않았다. 천천히 다가오는 고블린들을 지켜보며 크리스는 절망을 느낀다. 지금 그녀는 누군가 자신을 구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설령 몸을 바쳐야 한데도 망설임 없이 동의할 것이다. 고블린이 음흉한 표정으로 만찬을 즐기려던 찰나 차가운 섬광이 번쩍인다. 다음 순간 고블린의 머리가 목에서 분리되며 툭 하고 바닥에 떨어진다. 시스템 음성이 울리며 녀석의 죽음을 즉각 알린다. 축하합니다. 성체 고블린을 처치했습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대상의 재능인 힘 증폭을 습득하였으며 힘 스탯 1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동에 크리스는 말문이 막힌다. 그제야 구석에 서 있는 당신을 보며 그녀가 반응한다. 방금 전까지 눈치조차 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한 수법. 정말로 감탄스럽기 그지없다. 앞서 말했듯 인간 중에서도 그녀의 직업은 말렙 은신 스킬을 지닌 도적이며 기척을 숨기는데 극도로 능숙하다. 비록 지금 컨디션이 엉망이긴 해도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었다. 하지만 갓 태어난 고블린이 이런 기술을 가졌을 리는 만무하다. 재능 스킬이라 한들 선천적이라도 무슨 소용이겠는가. 오랜 훈련 없이는 통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녀는 이자가 모험가 길드의 최고 고수임에 틀림없으며 임무를 받고 스킬을 써서 고블린으로 위장에 침투했다고 깨닫는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굴에 들어온 것이리라. 그렇지 않고서야 갓난 고블린에게 이토록 뛰어난 은신, 기술이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크리스는 감탄을 금할 수 없다. 고블린들을 토벌하기 위해 그처럼 흉측하고 사악한 새끼로 위장하다니 이 이타적인 헌신은 실로 존경스럽다. 단숨에 크리스는 존경 어린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그 눈빛에 당신은 미간을 찌푸린다. 원래는 고블린만 죽이고 곧바로 떠날 생각이었지만 이자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렸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녀마저 죽여버릴까 고민하던 찰나 그녀가 기묘한 시선으로 당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한다. 그래서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 판단한 당신은 몸을 돌려 떠나려 한다. 하지만 크리스는 고수가 이 불쌍하고 무력한 미소녀를 버려두고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그녀는 망설임 없이 당신을 부른다. 부름을 들은 당신이 멈춰선다. 그리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본다. 크리스가 기회를 틈타 묻는다. 제발 저 좀 데리고 나가주실래요? 하지만 당신은 못 들은 척 그저 제 갈 길을 간다. 애가 탄 크리스가 다급히 당신의 손을 움켜쥐지만 그 순간 그녀의 목에 서늘한 칼날이 닿는다. 그 모습에 크리스는 두 손을 번쩍 들 수밖에 없다. 고수가 자신을 베어버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꿍꿍이가 없다는 걸 확인한 후 칼을 거두고 그녀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뽑아들고는 다시 돌아서서 떠난다. 이에 크리스는 어안이 벙벙해진다. 그건 갑오이자 그녀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꾹 참은 채 조용히 이 고블린 새끼를 기억 속에 새긴 후 주위를 둘러본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선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다. 능력치는 좀 떨어져서 고블린의 속임수에 넘어가긴 했지만 그녀는 최고 수준의 도적이다. 목숨을 구할 기술이 없었다면 임무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몸이 회복되었으니 그녀는 이곳의 상황을 길드에 보고하러 돌아갈 것이다. 그런 다음 크리스의 몸은 서서히 투명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져버렸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생존 기술인 투명하다.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림자 걸음을 사용해 조용히 돌아왔지만 몸에 지닌 칼날이 너무 눈에 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그것을 침대 밑에 무심하게 숨겨둔다. 손에 익은 무기가 곁에 없으면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기 때문이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엘프 어머니를 바라보며 당신은 자신의 냄새를 맡아본다. 피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당신은 그림자로 변해 어머니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깊은 잠에 빠진다. 당신이 잠잠해진 것을 본 엘프 어머니가 천천히 눈을 뜬다. 사파이어 같은 그 두 눈에는 끔찍한 고블린 새끼의 모습이 비친다. 아무런 마법에 걸려있지 않은 그녀는 그저 천천히 손을 뻗기만 해도 당신을 쉽게 죽일 수 있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한다. 만약 그럴 마음이 있었다면 당신이 태어난 첫날 밤 요람에서 이미 당신의 목을 졸랐을 것이다. 내면의 갈등 끝에 엘프 어머니 역시 깊은 잠에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고블린 무리의 고함 소리에 당신은 잠에서 깬다. 당신은 천천히 눈을 뜬다. 시야에는 어머니의 무릎을 벤 채 올려다본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이 가득 찬다. 서툰 엘프어로 더듬거리며 어머니를 부르자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흘러내린다. 어머니의 뺨을 조심스레 만지려고 손을 뻗지만 거친 목소리가 이를 가로막는다. 당신은 미간을 찌푸린 채 고개를 돌려 철문 밖에 서 있는 고블린 셋을 발견한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곧장 소리친다. 이 예새끼야, 어젯밤에도 내 동족을 또 죽인 거냐? 하지만 당신은 그들을 무시한 채 어머니를 한번 쳐다보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 성가신 고블린들을 죽이려 준비한다. 어머니는 당신을 부드럽게 눕히며 다정하게 말한다. 아가, 피곤하면 철문 밖에는 애꾸는 고블린이 있다. 예전에 당신이 돌을 던져 한쪽 눈을 멀게 했던 바로 그놈이다. 당신이 자신을 무시하자 그는 경노하며 말한다. 이 빌어먹을 애새끼, 감히 날 무시해? 이러면 내 어미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더니 애꾸는 고블린은 크게 웃으며 악의적으로 말한다. 내 어미는 곧 공헌 기간에 들어간다고. 그럼 모두의 장난감이 되는 거지. 그의 오만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작은 조약돌 하나가 갑자기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간다. 그리고 애꾸는 고블린은 잡아먹을 듯한 그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친다. 이에 그는 극도로 분노한다. 그는 서둘러 문을 열라고 명령한다. 오늘 기필코 이 애새끼를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하며 하지만 그 순간 고블린 사제가 다가와 엄숙하게 말한다. 이 일은 이미 조사가 끝났다. 인간 암컷이 한 짓이지만 그녀는 이미 도망치고 없다. 여기서 새끼나 괴롭히느니 당장 가서 그 암컷이나 잡아오는 게 좋을 거다. 그 말을 들은 애꾸는 고블린은 분노로 이를 갈 수밖에 없었다. 이 늙은이가 사령관의 측근만 아니었어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떠나는 새 고블린을 지켜보며 사제는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다. 이 왕의 후보는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군. 앞으로 또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누가 알겠는가.
그 시각 자리를 뜨는 새 고블린의 머릿속은 음모로 가득 차 있었다. 그중 하나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리고는 애꾸는 고블린에게 흥분하여 말한다. 며칠만 지나면 저 백발의 엘프는 번식장으로 보내질 거다. 저 새끼의 성질머리를 보아하니 거기 있는 고블린들과 분명 충돌하겠지. 사령관의 규칙을 어기는 순간 그때 당장 놈을 제거해버리면 돼. 그 말을 들은 애꾸는 고블린의 눈이 번쩍인다. 그는 이 새끼를 반죽음으로 만들어 놓고 애지중지 지키려던 어미가 자신들에게 번갈아 유린당하는 꼴을 무력하게 지켜보게 만들겠다고 맹세한다. 그러고는 무리는 낄낄거리며 순찰실을 향해 걸어간다. 그날 밤 당신과 어머니의 사이는 한층 더 가까워진다. 당신은 어머니의 이름이 빅토리아라는 사실도 처음으로 알게 된다. 이 순간 엘프 어머니는 당신에게 끊임없이 엘프어를 가르친다.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곳을 떠나 엘프의 땅으로 돌아가 당신과 함께 살고 싶다는 간절한 희망이 있을 것이다. 비록 이 모든 게 불가능하다는 걸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지만 말이다. 하지만 어둡고 악취나는 이 소굴에서의 하루하루, 이런 작은 희망조차 없다면 그녀는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할 것이다. 사실 당신은 어머니가 이곳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다. 단지 밖에 있는 저 녹색 피부의 괴물들이 어머니를 보내주려 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그놈들을 전부 죽여버린다면 그때는 떠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고블린들이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다 죽어 없어질 테니까. 이윽고 며칠이 지나간다. 이 날도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검은 빵을 씹으며 당신의 이마를 쓰다듬고 있었지만 다음 순간 당신은 무언가를 감지한 듯하다. 즉시 어머니의 품에서 빠져나와 순식간에 전투태세를 갖춘다. 거의 동시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온다. 한 무리의 고블린들이 밖에서 걸어 들어온다. 굳이 더 말할 필요도 없이 분명했다. 그들은 마지막 남은 엘프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이다. 이 고블린들이 들어오는 순간 빅토리아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린다.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앞장선 애꾸는 고블린이 입술을 핥으며 말한다. 내 좋은 시절도 끝이다. 꼬마야. 따라와서 우리가 네 어미를 어떻게 다뤄주는지 구경이나 하는 게 어때? 애꾸는 고블린의 말에 다른 고블린들도 일제히 비웃음을 터뜨린다. 그들은 이 새끼인 당신을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 손에 죽은 수많은 고블린 새끼들 중 다수가 그들의 자식이었기 때문이다. 고블린들이 핏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해도 자기 자식들이 돼지처럼 도살당하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토록 역겨운 말을 듣자마자 이 순간 당신은 완전히 분노에 휩싸인다. 사실 당신을 향한 모욕은 무시할 수 있지만 당신이 막 행동에 나서려 할 때 어머니는 절대 건드려선 안 될 금기다. 빅토리아가 당신을 만류하고 당신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어머니를 바라본다. 공포로 굳어버린 얼굴에 억지로 미소를 띤 빅토리아가 말한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렴. 엄마 금방 올게. 빅토리아의 말을 들은 고블린들은 더욱 크게 폭소를 터뜨린다. 한 늙은 고블린이 경멸하듯 말한다. 지금이야 그렇게 태어날 수 있겠지. 곧 내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 빌게 만들어주마. 이 더러운 말들을 듣고 분노한 당신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어머니를 모욕하는 이 괴물들을 찢어 죽이고 싶어한다. 늙은 고블린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한다. 우린 지금 사령관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거다. 만약 감히 방해하려 든다면 우릴 동족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진 마라. 늙은 고블린은 나무 지팡이로 바닥을 강하게 내리치며 정색하고 말을 잇는다. 너 혼자서 이 많은 고블린들과 소굴 전체를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이 순간 애꾸는 고블린 역시 신이 나서 비아냥거린다. 걱정 마라. 네, 어미는 내가 아주 각별히 보살펴줄 테니 쏟아지는 도발에도 당신은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다. 그저 그들이 빅토리아를 데려가게 내버려둘 뿐이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던 빅토리아는 이내 안도하며 마음을 쓸어내린다. 적어도 이러면 그녀의 아이는 살아남을 수 있을 테니까. 지난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빅토리아는 당신이 자신을 아주 잘 따르고 순종적이며 그녀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밀감을 넘어선 의존이었죠. 고블린들에게는 어머니라는 개념이 없는 것 같지만 당신의 이전 행동들을 떠올려보면 다릅니다. 그녀는 당신을 평범한 고블린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게 바로 그녀에게 일어난 돌연변이라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당신을 보낸 건 단순한 행운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은총일까요? 이 순간 빅토리아는 분명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녀가 말만 하면 그녀의 아이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모하게 달려들 테니까요. 하지만 그러면 아이는 죽게 될 테고 이 고블린 소굴에서는 전설적인 S급 모험가조차 살아남기 힘들기에 절대 도망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자신의 아이만 살아남는다면 그걸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때 천천히 걷고 있는 빅토리아를 본 고블린 하나가 손을 들어 그녀를 밀치려 하지만 그녀에게 닿으려는 찰나 빅토리아의 얼굴을 스치듯 나라가 그대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이어서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동굴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고블린은 잘려나간 팔을 움켜쥐고 끔찍한 고통에
온몸을 웅크립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칼날이 번쩍입니다. 고블린의 목에 붉은 선이 그어집니다. 그와 동시에 머릿속에 시스템의 음성이 울립니다. 고블린 처치를 축하합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근력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를 무시합니다. 단검을 쥔 채 모두를 향해 차갑게 내뱉습니다. 내 어머니를 데려가는 건 용납하지 않겠다. 곁에 있던 늙은 고블린이 이를 보고 분노하며 즉시 지팡이를 치켜들어 마력을 모아 희미한 빛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지팡이가 내리쳐지려는 순간 칼날이 순식간에 번뜩입니다. 지팡이를 쥐고 있던 두 손이 순식간에 잘려나갑니다. 충격에 얼어붙은 늙은 고블린이 채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그의 위로 도약해 목을 그대로 비틀어버립니다. 늙은 고블린 처치를 축하합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마력이 1포인트 상승했으며 화염 폭발 스킬을 획득했습니다. 주변이 쥐 죽은 듯 고요해집니다. 모든 고블린이 멍하니 당신을 응시합니다. 그 누구도 당신이 순식간에 성체 고블린 둘을 해치울 거라곤 예상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중 하나는 마법을 다루는 역전의 늙은 고블린이었으니까요. 당신은 천천히 일어서며 차갑게 말합니다. 아무도 내 어머니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를 본 외눈박이 고블린은 분노하려다 갑자기 실소를 터뜨립니다. 사령관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족을 죽이다니. 내 놈이 무사할 것 같으냐? 형제들이여, 쳐라. 저 건방진 새끼를 찢어 죽여라. 외눈박이 고블린의 명령에 뒤에 있던 고블린들이 떼지어 몰려듭니다. 이 순간 외눈박이 고블린의 눈에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어찌됐든 당신은 혼자니까요. 어떻게 저 많은 고블린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턱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수많은 고블린들이 공격을 퍼붓는 순간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뒤로 물러서며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자취를 감춥니다. 당황한 고블린들이 사방을 헤집고 다니기 시작하지만 당신의 신체 능력은 성체 고블린들을 아득히 초월해 있습니다. 특히 속도는 압도적이죠. 녀석들은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은빛 섬광이 스쳐 지나갑니다. 고블린의 머리통이 바닥을 뒹굽니다. 서서히 당신의 형체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은 곧 적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잔인하기로 소문난 고블린들마저 당신을 두려워하며 모두가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망치려 할 때 죽음은 이미 소리 없이 다가와 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십 마리의 고블린들이 당신의 손에 몰살당하고 당신의 내면에서 강력한 힘이 솟구쳐 오릅니다. 고블린의 시체들을 밟고 서서 천천히 눈을 감자 내면의 변화와 함께 끊임없이 울리는 시스템의 음성이 느껴집니다. 고블린 처치를 축하합니다. 포식 스킬의 효과로 근력 1, 민첩 1, 체력 1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모든 능력치가 현 단계의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유체 단계에서 비정상적인 속도로 능력치 한계에 도달한 것을 축하합니다. 특수 특성 한계 돌파를 획득했습니다. 능력치가 한계에 달했다는 소리에 당신은 천천히 눈을 뜹니다. 확실히 힘을 억누르는 장벽이 느껴지지만 당신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대신 마지막 남은 외눈박이 고블린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돌릴 뿐입니다. 그 시선에 외눈박이 고블린은 식은땀을 비 오듯 쏟아냅니다. 이 녀석, 유체 주제에 왜 이렇게 강한 거지? 이건 절대 말도 안 돼. 하지만 이 끔찍한 압박감, 예전에 사령관님에게서만 느껴봤던 기운입니다. 저놈은 하급 고블린 아니었나? 왜 상위 개체만 가지고 있는 압박감을 뿜어내는 거지? 한순간 외눈박이 고블린은 하마터면 지릴 뻔했습니다. 눈앞에 이 새끼 고블린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고 그의 본능이 미친 듯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외눈박이 고블린은 즉시 빅토리아를 밀어보내며 중얼거립니다. 돌려주마. 이 여자는 전부 이 순간이다. 빅토리아는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내 아이가 언제 이렇게 강해진 걸까? 당신은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엘프어로 천천히 말합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끝날 겁니다. 하지만 빅토리아는 당신을 말리려 합니다. 여기서 계속 사륙을 저지르면 고블린 소굴에서 네가 머물 곳은 더 이상 없어질 거니까요. 이곳에서조차 쫓겨난다면 바깥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아이를 더욱 받아주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만류도 당신을 멈출 순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엔 이 고블린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림자 밟기를 시전해 순식간에 외눈박이 고블린의 코앞으로 다가가자 그 압도적인 살기를 느낀 듯합니다. 그는 당신과 싸우겠다는 생각은 까맣게 잊은 채 공포에 질려 즉시 무릎을 꿇고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런 애원이 당신에게 통할 리 없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막 이 고블린의 숨통을 끊으려던 찰나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단검을 정면으로 막아냅니다. 전해지는 힘으로 보아 상대의 근력은 당신을 훨씬 능가하지만 당신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짧은 격돌 후 그 반동을 이용해 순식간에 거리를 벌립니다. 지금 당장 정면으로 맞붙을 생각은 없기에 기척을 지우고
어둠 속에 숨어들려 합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에게 위치를 간파당하고 맙니다. 역시 이 방식은 통하지 않는군. 머리통이 텅 빈 고블린들에게나 먹힐 기술이지 눈앞의 적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암살자는 한 번 발각되면 다시 몸을 숨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격필살이 필요한 법이죠. 당신은 은신을 포기하고 온몸의 세포를 팽팽하게 긴장시킨 채 눈앞의 상대를 주시합니다. 갑옷을 입고 은빛 대검을 든 고블린이 차가운 눈초리로 당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엽니다. 네가 요즘 그렇게 소란을 피운다는 그 고블린 유치냐? 내 놈의 힘은 과연 대단하군. 나조차도 네 나이 때는 너를 당해내지 못했을 거다. 소굴 전체를 통틀어도 사령관님의 젊은 시절 정도나 되어야 너와 필적할 수 있겠지. 알고 보니 이 자는 고블린 중에서도 상위 개체인 고블린 기사였습니다. 나타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한 외눈박이 고블린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와 눈물 콧물을 흘리며 당신의 만행을 고자질합니다. 외눈박이 고블린이 말을 채 끝마치기도 전 그의 뒤로 그림자가 들이우더니 당신이 불쑥 나타나 그의 목을 향해 단검을 찔러 넣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빛 장검이 그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두무기가 격돌하며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집니다. 내 눈앞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거냐? 이 순간 고블린 기사는 눈을 가늘게 뜨며 지극히 적대적인 어조로 말합니다. 사령관님께서 너를 총애하신다 해도 이건 너무 건방지군. 그가 검을 꽉 움켜쥐더니 강하게 휘두릅니다. 다음 순간 무시무시한 힘이 느껴지더니 당신은 허공으로 날아가 뒤쪽 벽에 처박히고 맙니다. 이를 본 당신의 어머니가 즉시 달려와 당신에게 치유 마법을 시전합니다. 하지만 몸을 회복한 당신이 다시 공격하려 하자 어머니가 당신을 만류합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리며 제발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며 그녀는 이미 당신을 진정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로 나타난 자가 고블린 대장의 직속 기사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의 힘은 한낱 갓난쟁이인 당신이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니까요. 게다가 상위 개체의 고블린을 죽이는 것은 중죄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둥지에서 쫓겨나 갈 곳 없는 신세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급히 흘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자 당신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신은 피 묻은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때 고블린 기사가 가볍게 비웃으며 말합니다. 지금의 내 녀석으론 절대 날 이길 수 없다. 내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당장 그 엘프에게서 떨어져라. 저 여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번식장으로 가 우리 종족의 새 생명을 잉태해야 한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당신은 이미 그의 등 뒤로 다가가 즉시 공격을 퍼붓습니다. 당신의 다양한 공격에도 고블린 기사는 여유롭게 반격합니다. 그는 당신의 힘이 아까보다 서서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다 문득 무언가 떠오른 듯 당신을 경멸하며 말합니다. 빨리 날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 어미를 죽여버리겠다. 그 말에 당신은 경노하며 선언합니다. 그럼 내가 널 먼저 죽여주지. 당신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습니다. 대신 폭풍 같은 치명타를 퍼붓지만 그는 모든 공격을 가볍게 쳐내며 계속해서 어머니를 모욕합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광기에 휩싸여 한계가 없는 기계처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공격을 몰아칩니다. 점점 고블린 기사조차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이 갓난쟁이는 참으로 대단하지만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고위 고블린 앞에서는 그저 한 마리 개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일방적인 전투도 곧 끝날 참입니다. 단 몇 번의 호흡 만에 고블린 기사가 당신의 빈틈을 찾아냅니다. 그가 은빛 장검을 꽉 쥐고 당신의 심장을 향해 일직선으로 찌릅니다. 다행히 당신이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단검을 들어올려 치명적인 공격을 막아냅니다. 하지만 엄청난 반동에 의해 당신은 뒤로 튕겨 나갔고 동시에 당신의 손에서 칼날이 번뜩였으나 그 목표는 고블린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둔탁하게 꽂히는 소리가 고개를 돌려보니 등 뒤에 있던 애꾸는 고블린의 두개골에 이미 단검이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제야 고블린 기사는 당신의 목표가 한 번도 바뀐 적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퍼부었던 모든 공격은 그저 시선을 끌기 위한 미끼였던 것입니다. 이 갓난쟁이가 그의 코앞에서 애꾸는 고블린을 기어코 죽여버린 겁니다. 제대로 훈련만 받는다면 이 녀석의 앞날은 창창할 터였습니다. 그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 당신의 내면에서 끔찍한 힘이 폭발합니다. 고블린 기사의 평정심이 산산조각납니다. 그 순간 시스템의 목소리가 당신의 귓가에 쉴 새 없이 메아리칩니다. 고블린을 처치한 것을 축하합니다. 포식 스킬에 의해 근력이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력 돌파, 한계 돌파를 시작합니다. 유년기 제약 해제 신청 중 신청에 실패했습니다.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유년기에서 성장기로 진화한 것을 축하합니다. 성장 한계치가 상승했습니다. 3가지 속성, 한계 돌파로 인해 모든 속성이 강화됩니다. 천둥 같은 굉음이 온 공간을 뒤흔듭니다. 당신의 몸 주위로 뱀처럼 꿈틀거리는 번개 줄기가 온몸을 미친 듯이 휘감고 돕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광에 모두가 눈을 가립니다. 번개 속에서 거대한 마력의 경류가 성난 급류처럼 밀려와 당신의 몸을 완전히 집어삼킵니다. 이내 그 마력 속에서 당신의 몸은 경이로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작았던 체구에 새로운 생명력이 깃든 듯 눈에 띄게 키가 훌쩍 자라납니다. 순식간에 당신의 키는 140cm까지 자랍니다. 몸선은 더욱 정교해지고 구부정했던 등은 이제 곧고 늠름하게 펴집니다. 극적인 변화를 겪었지만 당신의 본질은 여전히 고블린입니다. 하지만 그 흉측했던 이목구비는 더 이상 끔찍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자아냅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고블린 기사는 당신이 성장기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여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고작 성장기로 돌파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으니까요. 다른 갓난쟁이 고블린들은 보통 잠을 자다 깨어나면 자연스레 성장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당신의 꼿꼿한 자세를 본 고블린들은 질투심에 휩싸입니다. 하급 고블린들은 잡종으로 태어났기에 순혈과 달리 평생 등을 펴고 설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의 모습은 영락없는 고위 고블린의 자태입니다. 모두가 영문을 몰라 멍하니 서 있는 동안 고블린 기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당신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고블린 대장이 말했듯 이 갓난쟁이는 장차 이 둥지에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존재가 될 것입니다. 빅토리아조차 당신의 진화가 몹시 심상치 않음을 눈치챕니다. 그녀는 심지어 당신에게서 엘프의 흔적을 엿본 듯합니다. 한편 바깥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천둥 소리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마치 격노한 맹수의 포효 같은 그 소리에 지상의 모든 생명체가 벌벌 떱니다. 쏟아진 먹물처럼 짙게 들이운 먹구름이 엄청난 사건을 암시하듯 하늘을 새카맣게 물들입니다. 진작에 이변을 감지했던 고블린 대장이 손을 들어 올리자 그의 몸에서 강력한 오라가 폭발하며 즉시 하늘의 이변을 짓눌러버립니다. 성난 구름과 천둥은 돌연 방향을 잃은 듯 허공을 떠돌다 점점 희미해지더니 끝내 흩어져 버립니다. 다시 대지에 햇살이 비추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그때 대장 곁에 있던 고블린 사제가 머뭇거리다 입을 엽니다. 대장님, 저 갓난쟁이가 엄청난 소란을 피웠습니다. 틀림없이 다른 종족들이 우리를 주시할 텐데 인간 왕국이 바로 코앞에 있지 않습니까? 둥지를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당분간 쥐 죽은 듯 숨어 지낼까요? 최근 실종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험가 길드마저 병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블린, 슬레이어라 불리는 인간놈들도 소문을 듣고 이쪽으로 향하는 중입니다. 평온했던 고블린 대장의 표정이 고블린 슬레이어라는 말에 불쾌한 기억이라도 떠오른 듯 눈에 띄게 일그러집니다. 하지만 고블린 사제는 말을 이어갑니다. 엘프 왕국에서도 순혈 엘프가 이끄는 토벌대를 이쪽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수많은 종족이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고블린 사제는 장차 왕이 될 자가 성장할 때까지 대장을 설득해 몸을 낮추려 합니다. 하지만 고블린 대장은 고개를 내저으며 모든 것을 평소대로 진행하라는 뜻을 전합니다. 그러고는 번식장으로 가 그 갓난쟁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직접 확인할 작정입니다. 고블린 사제는 멀어져가는 대장의 뒷모습을 생각에 잠긴 채 바라보지만 그의 속내를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자신도 둥지 안으로 들어갑니다. 대장님만 믿고 있을 수는 없겠군. 나도 나름대로 대비해야겠어. 어쨌든 모든 것은 왕을 위해서니까. 장면이 바뀌고 변태를 마친 당신이 있는 번식장을 비춥니다. 절반의 유전자가 엘프인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탓인지 당신의 모습은 점차 인간에 가까워집니다. 당신의 상태창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유년기에서 성장기로 진화했을 뿐만 아니라 근력, 민첩, 체력, 마력의 한계치가 30에서 100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여러 수치를 완전히 이해할 순 없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훨씬 더 강해졌다는 것을요. 그때 어떤 하급 고블린이 동굴의 정적을 깨뜨립니다. 유년기에서 벗어나면 뭐 어쩔 건데. 넌 우리 동료들을 죽였잖아. 고블린 기사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기사는 수년 전에 성장기에 도달했고 지금은 성체기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말을 들은 하급 고블린들은 다시 자신감을 되찾는다. 그들은 고블린 기사에게 동족을 살해한 이 새끼 고블린을 죽여달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다. 그들의 외침을 들은 고블린 기사는 손을 저어 그들을 조용히 시킨다. 고위 고블린은 여전히 하급 고블린들에게 막강한 권위를 행사한다. 곧이어 웅성거리던 목소리가 잦아든다. 고블린 기사는 너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지만 고위 고블린으로서 체면을 잃지 않으려 겉으로는 평정심을 유지한다. 그는 이 하급 새끼 고블린이 이토록 진화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서? 이제 막 진화한 하급 새끼 고블린일 뿐이다. 내 상대가 전혀 되지 않아. 하지만 고블린 기사가 생각에 잠긴 그 순간 유령처럼 움직이는 인형이 순식간에 그의 눈앞에 나타난다. 고블린 기사는 충격에 휩싸여 물러서고
그의 두 눈은 경악으로 물들지만 피하기엔 이미 너무 늦었다. 그는 날아오는 공격을 막기 위해 속수무책으로 두 손을 들어 올릴 수밖에 없다. 천둥 같은 굉음과 함께 수많은 고블린들의 경악하는 눈앞에서 고블린 기사는 샌드백처럼 뒤로 날아간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고블린 기사가 허공을 뒹구는 동안 이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돈다. 그는 고위 고블린인 자신이 이토록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이 녀석의 힘과 속도가 말도 안 되게 올랐어. 정말 믿을 수 없군. 고블린 기사가 땅에 처박힐 때 너의 모습은 이미 소리 없이 그에게 바짝 다가서 있다. 치타처럼 사냥감을 조준한 채 치명타를 날릴 준비를 마친 것이다. 바로 이 순간 머릿속에서 시스템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한계 돌파를 활성화했습니다. 힘과 속도가 대폭 상승합니다. 그리고 넌 전력을 쏟아붓는다. 단검이 예리한 바람소리를 내며 허공을 가르고 고블린 기사의 목을 향해 날아간다. 하지만 단검이 목표물에 닿으려는 찰나 목을 불과 몇 인치 남겨두고 보이지 않는 힘이 갑자기 칼날을 막아선다. 너의 손은 떨리고 단검은 단 1mm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릿속엔 경고음이 울리고 두 눈엔 혼란이 스치는 가운데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두 멈춰라. 그 목소리와 함께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우뚝 솟은 거대한 형체. 이곳을 지배하는 고블린 커맨더가 보인다. 커맨더가 나타난 것을 보자 하급 고블린들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환호하며 그의 곁으로 몰려들어 저마다 내가 저지른 만행을 호소한다. 한 하급 고블린이 흥분해서 소리친다. 커맨더님, 드디어 오셨군요. 저 끔찍한 새끼가 우리 동족을 너무나 많이 죽였습니다. 저놈은 악마입니다. 반드시 놈을 심판하셔야 합니다. 동족을 살해한 저 핏덩이를 처형하소서. 하지만 커맨더는 그저 손을 내저 그들을 조용히 시킬 뿐이다. 거의 동시에 커맨더의 등 뒤에서 자그마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낸다. 짧은 관찰 끝에 넌 고블린 커맨더의 방어 태세에서 작은 빈틈을 발견한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시 섀도우 스텝을 사용해 기습을 감행한다. 하지만 칼날이 목표물에 닿으려는 순간 투명한 장벽이 순식간에 나타나 공격을 막아낸다. 이어서 엄청난 충격파가 너를 강타하고 뒤로 튕겨나간 넌 바닥을 몇 번이나 뒹군 후에야 간신히 중심을 잡는다. 넌 고블린 커맨더를 보며 당혹감을 느낀다. 지금의 내 힘이라면 그를 죽일 기회가 충분히 있었을 텐데 말이다. 깨닫는다. 내게 스킬이 있다면 고블린 커맨더에게도 당연히 스킬이 있다는 것을. 기회는 지나갔어. 그런 완벽한 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으리란 걸 넌 알고 있다. 이제야 다른 고블린들은 방금 성장기에 도달한 새끼 고블린이 둥지 전체를 지배하는 커맨더를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고블린들은 즉각 너를 애워싸고 한 목소리로 널 죽이겠다고 선언하지만 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 피라미들은 아무리 때로 몰려봤자 피라미드 고블린들이 공격하려는 찰나 고블린 커맨더가 갑자기 그들을 제지한다. 그러곤 고블린 사제에게 너와 내 어머니를 데려가라고 명령하지만 넌 제자리에 버티고 서서 어머니를 보호하듯 막아선다. 이때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너를 꽉 끌어안으며 다정하게 말한다. 가자, 아가야. 엄마가 곁에 있을게. 어머니의 말을 들은 넌 그제야 끓어오르는 살기를 억누른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블린 사제를 따라 지하 2층으로 향한다. 이 고블린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어머니와 함께 탈출할까도 생각했기에 넌 다소 주저하는 기세이다. 하지만 빅토리아가 널 말렸다. 이대로 계속하다간 네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너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동시에 큰 위협이기도 하다. 아무리 강해도 명령에 따르지 않는 고블린은 그들에게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다. 이 고블린들의 눈에 넌 분명 그런 존재일 것이다. 이 때문에 빅토리아는 고블린 커맨더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그는 너에게 지나칠 정도로 호의적인 것 같다. 한편 둥지 안의 하급 고블린들은 모두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블린 커맨더를 쳐다보고 있다. 이 위대한 커맨더를 깊이 존경해왔지만 지금은 그의 결정에 대한 의구심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다. 저놈은 동족을 살해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저리 쉽게 보내줄 수 있단 말인가? 한 고블린이 분노를 터뜨린다. 저런 위험분자는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지금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곁에 서 있던 고블린 기사는 커맨더를 유심히 지켜보다가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무언가를 눈치챈 듯하다. 그는 앞으로 나서며 고블린들을 향해 포효한다. 감히 커맨더님의 명령에 의문을 품다니. 고블린들은 고블린 기사가 갑자기 왜 이토록 살벌하게 구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한다. 한 하급 고블린이 입을 열려던 순간 예리한 칼날이 번뜩이더니 그의 머리가 몸통에서 분리되고 이 광경에 기겁한 고블린들은 뒷걸음질친다. 정신을 차린 한 고블린이 애원하는 눈빛으로 커맨더를 돌아본다. 하지만 그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고블린 기사가 그를 반으로 쪼개버린다. 남은 고블린들은 이를 목격하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고블린 기사가 대체 왜 갑자기 자신들을 이토록 잔인하게 공격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저항하려 해보지만 엄청난 힘과 계급의 격차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무력하다. 무기를 움켜쥐기도 전에 고블린 기사는 그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살아남은 고블린들은 이 대학살을 멈춰주길 기도하며 커맨더에게 희망을 걸어본다. 하지만 커맨더는 그저 한 발 물러서서 이 모든 참상을 차갑게 지켜볼 뿐이다. 머지않아 방 안의 모든 고블린이 몰살당한다. 마침내 무기를 내려놓은 고블린 기사가 고개를 숙인다. 커맨더님, 전부 처리했습니다. 고블린 커맨더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갔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의 시선이 시체 더미에서 고블린 기사에게로 옮겨간다. 이 순간 고블린 기사는 고블린 커맨더로부터 짙은 살기를 감지하지만 어떤 두려움이나 반항심도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차분하게 묻는다. 사죄의 의미로 제 목숨을 끊을까요? 그 말을 들은 고블린 커맨더는 그의 충성심을 확신한 듯 경계를 푼다. 그는 고블린 기사에게 오늘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묻어두라고 명령한다. 자신의 대답이 정답이었음에 안도하며 고블린 기사는 서둘러 고개를 끄덕인다. 고블린 기사는 커맨더가 무엇을 숨기고 싶어 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너의 존재를 말이다. 그 사이 너와 너의 엘프 어머니는 평범해 보이는 동굴로 안내받는다. 비록 비좁지만 훈훈한 온기가 감도는 곳이다. 안에는 단순하면서도 실용적인 가구 몇 점과 부드러운 짐승 가죽, 매트 여러 장이 깔려있다. 고블린 사제의 목소리가 침묵을 깬다. 이제부터 넌 여기서 살게 될 거다. 그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있지만 동시에 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존중도 배어있다. 고블린 사제가 말을 잇는다. 유년기를 벗어났으니 이제 밖으로 나가 둥지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그는 계속해서 여러 규칙을 설명하지만 넌 어머니의 손을 꼭 쥔 채 딴청을 피우며 전혀 듣고 있지 않다. 고블린 사제는 그런 모습에 다소 어이가 없어진다. 이제 막 성장기에 접어들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둥지의 규칙과 기강을 함부로 깰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번뜩이는 생각이 스친 고블린 사제가 교활한 표정으로 말한다. 순찰을 나가 사냥을 하면 내 어머니를 위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줄 수 있단다. 고블린 사제는 이 유혹이 바깥 세상에 대한 내 흥미를 자극해 네가 둥지 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란다. 어쨌든 넌 미래의 왕이니까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말에 넌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블린 사제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적어도 이러면 저 하급 고블린들의 입은 다물게 할 수 있겠지. 그저 대장이 너와 내 어머니를 이토록 노골적으로 감싸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다른 뿐이다. 고블린들이 네 특별함을 눈치채지 못할까봐 두려운 걸까? 잠시 망설이던 고블린 사제가 말한다. 그렇다면 내일부터 순찰대에 합류하도록 해라. 그는 내게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고는 자리를 떠난다. 너와 엘프 어머니는 지친 몸을 이끌고 서로를 껴안은 채 잠에 빠져든다. 시간은 흘러 다음날 아침이 된다. 다양한 무기로 가득 찬 어두컴컴한 방. 어떤 것들은 부서졌고 어떤 것들은 녹슬어있다. 각각의 무기마다 말 못할 사연이 담겨있는 듯하다. 경험 많은 늙은 고블린이 무기더미 앞에 서서 갓 진화한 고블린들에게 알맞은 무기를 고르게 하고 있다. 한 고블린이 거대한 도끼를 빤히 바라본다. 그의 눈빛은 욕망으로 번뜩인다. 그는 신이 나서 도끼를 들어 올리려 다가가지만 꿈쩍도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차선책으로 그 옆에 있는 더 작은 도끼를 집어든다. 그 모습을 본 덩치 큰 고블린이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폭소를 터뜨린다. 앞으로 나서서 큰 도끼를 번쩍 들어 올려 다른 고블린들의 감탄을 자아낸다. 오직 너만이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무기들을 둘러볼 뿐이다. 종류는 다양하지만 하나같이 주워온 쓰레기처럼 형편없는 품질이다. 내 단검인 블랙시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블랙시버는 아까 그 인간 여자에게서 빼앗은 것이다. 칼날이 칠흑처럼 까맣고 암살의 제격이라. 넌 그것을 블랙시버라 이름 지었다. 게다가 블랙시버의 예리함은 상상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얻은 무기 중 단연 최고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넌 계속해서 무기들을 살피다가 망설임 없이 짧은 자루가 달린 무기 몇 개를 고른다. 허벅지에 칼 몇 자루를 단단히 동여매고 허리에는 단검을 찬다. 활을 챙길까 고민했지만 그만두기로 한다. 활은 여기저기 손상된 흔적이 있어 몇 번 쓰면 금방 부러질 것 같았다. 차라리 투척용으로 쓸 짧은 무기를 고르는 게 낫다. 남은 무기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암살에 특화된 네가 쓰기에는 너무 크다. 곧 구석에 있는 총기들을 발견한다. 하나 집어들고 살펴보니 만듦새가 조잡하고 심지어 원시적이기까지 하다. 탄창을 확인해보니 총알이 3발 남아있다. 이 고블린들은 총알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듯하다. 여기서 평범한 총기는 강력한 생명체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아 오히려 쓸모가 없다. 하지만 저격 소총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주변을 둘러보지만 찾아볼 수 없다. 설령 있었다 해도
총기의 가치를 모르는 이 고블린들이 어딘가에 내다 버렸을 것이다. 그때 늙은 고블린이 심각한 표정으로 경고한다. 고작 그것만 챙겨갈 테냐. 밖에 있는 인간들은 교활하다. 무기를 더 챙겨가도 좋아. 다른 고블린들은 큰 칼이나 도끼를 들고 있는데 반해 넌 조그만 단검 하나만 쥐고 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고블린들이 널 조롱한다. 저 삐쩍 마른 몸으로 무기를 잔뜩 챙겼다가 되지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 무기들을 다 주워와야 할 거 아냐. 고블린들은 이를 핑계 삼아 마음껏 널 비웃어댄다. 사실 네가 학살을 벌였다는 걸 아는 고블린들은 고블린 기사에 의해 모두 입막음 당했다. 이 고블린들은 내 진짜 힘은 모른 채 그저 네가 갓 태어난 새끼들을 많이 죽였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새끼들을 죽였다고 해서 다 큰 놈들까지 쉽게 죽일 수 있는 건 아니다. 게다가 이곳은 둥지다. 여기서 동족을 죽인다는 건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네가 아무 반응이 없자 고블린들은 더욱 기고만장해진다. 심지어 한 놈은 내게 본때를 보여주려 한다. 하지만 녀석이 내 살상 반경에 들어오는 순간 늙은 고블린이 나서서 그를 제지한다. 동족 간의 싸움은 금지다. 대장님의 명령을 잊은 거냐? 그 말을 들은 고블린은 마지못해 물러서더니 널 향해 코웃음을 친다. 어떤 놈은 우릴 동족으로 생각하지도 않겠지만 말이야. 그는 가까이 다가와 으르렁거린다. 두고 봐. 밖에 나가면 넌 끝장이다. 하지만 그런 협박은 내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 장면은 숲의 가장자리로 바뀌고 무기를 들고 무장한 모험가들이 몇 마리의 고블린을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다. 달빛 아래 비친 작고 초록색인 그들의 몸집은 유난히 기괴해 보인다. 그들은 미친 듯이 허우적대며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필사적으로 도망친다. 한 모험가가 대검을 휘둘러 뒤처진 고블린을 배려하지만 고블린은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듯 재빠르게 구르며 피한다. 이 고블린 사냥 부대는 실버 등급의 모험가 파티다. 고블린 같은 하급 몬스터를 상대할 때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실수가 없다. 이들은 어설픈 풋내기가 아니다. 고블린을 죽이는 데는 아주 이골이난 베테랑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앞쪽에 고블린들이 자신들을 모두 일망타진할 함정을 파놓았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다. 풀숲에는 초록색 고블린 군대가 숨어있다. 작은 체구의 녀석이 쌍안경을 들고 멀리서 다가오는 인간들을 지켜보고 있다. 그 고블린의 얼굴에는 인간들의 무지함을 비웃는 듯한 조롱과 경멸이 가득하다. 고블린의 구역에 발을 들인 이상 절대 살아서 이 숲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다. 고블린 망이 동료들을 돌아본다. 암컷들은 살려두는 거 잊지 마. 죽이기 전에 실컷 즐겨야 하니까. 고블린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전리품을 나눌 궁리만 하고 있다. 고블린 망이 말없이 서 있는 내 모습을 힐끗 보더니 고블린들에게 말한다. 돌아가면 엘프랑 놀아보는 건 어때? 엘프라는 말에 모든 고블린의 얼굴이 사악한 표정으로 일그러진다. 어느 종족에게든 여성 엘프는 빼어난 미인으로 여겨진다. 엘프 여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엘프들은 여러 종족 사이에서 상품으로 거래되었다. 누구나 탐낼 만한 아름다움 덕분에 여성 엘프는 엄청난 고가에 팔려나갔다. 이 하급 고블린들에게 엘프가 얼마나 구미 당기는 존재인지 안 봐도 뻔하다. 하지만 고블린들은 의아해하며 묻는다. 우리 번식장에 엘프가 어딨어? 고블린 망이 대답한다. 번식장에는 없지만 다른 곳에도 없다는 법은 없잖아? 저 자식 방에 한 명 있는 것 같던데. 순식간에 고블린들이 질투와 탐욕에 찬 눈빛으로 당신을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고블린망은 이제 어떻게 나오나 보자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 밖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간 그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버리게 될 테니까요. 그는 주변 고블린들을 규합해 당신을 죽이고 그 엘프를 나눠 가질 속셈입니다. 이때 한 고블린이 더 이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메마른 입술을 핥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무언가 말하려는 찰나 예리한 칼날이 허공을 가릅니다. 그 고블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이 광경을 본 주변 고블린들이 왜 동족을 죽였냐며 따져 묻습니다. 고블린망은 이 상황에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는 즉시 앞으로 나서며 정의로운 분노를 연기하고 당신을 가리키며 동료를 죽인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소리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말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저 차가운 시선을 던질 뿐 시선을 고정합니다. 어머니를 향해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는 고블린들에게 말이죠. 엘프를 그토록 좋아하니 내가 그곳으로 보내주지. 다른 엘프들과 재회할 수 있도록 말이야. 당신의 서늘한 표정을 본 고블린망은 분노로 부들부들 떱니다. 그는 도덕적 우위를 점해 이 기회에 당신을 파멸시킬 생각이었지만 당신이 그를 완전히 무시하며 이토록 오만하게 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말합니다. 대장님이 감싸준다고 우리가 널 죽이지 못할 줄 아느냐고. 여긴 바깥이야. 네 놈의 안전한 작은 둥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당신은 움직였고 흐릿한 잔상을 남기며 앞으로 돌진합니다. 고블린은 비명을 지를 틈조차 없이 날카로운 칼날에 심장을 그대로 꿰뚫립니다. 당신이 다시 차갑게 말합니다. 또 덤벼볼 놈 있나? 이를 본 고블린망의 입술에 승리의 미소가 번집니다.
그러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공격해라. 죽여버려. 주변 고블린들이 응답하듯 흉포한 눈빛을 띠고 검과 도끼, 각종 무기를 휘두르며 당신을 향해 돌진해 공격해옵니다. 당신은 이미 익숙합니다. 능숙하게 피하며 재빠르게 반격하고 곧바로 당신의 모습이 번쩍이더니 그 자리에서 이 사라짐에 고블린들은 아연실색합니다. 미친듯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당신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 고블린들의 등 뒤로 날카로운 고통이 덮칩니다. 그들이 경악하며 뒤돌아보았을 때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당신이 이미 그들의 뒤에 서서 단검을 몸에 깊숙이 꽂아 넣은 후였습니다. 고블린들이 추수되듯 쓰러지는 와중에 귓가에는 시스템 음성이 끊임없이 울립니다. 고블린 처치를 축하합니다. 스킬 포식에 의해 힘 1, 속도 1, 체력 1을 획득했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고 피가 순식간에 땅을 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살 속에서도 고블린들은 자신들을 옥죄는 끔찍한 실체를 찾아내지 못합니다. 고블린망은 동료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패닉과 절망에 휩싸입니다. 하급 고블린이 정말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격차가 큰 거지? 결국 압박감을 견디지 못한 고블린망은 무릎을 꿇고 어디 있는지 모를 당신에게 통곡하며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무릎 꿇고 기다려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고블린망이 당신이 자기를 살려준 것이라 착각하고 대장에게 어떻게 보고할지 궁리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칼날이 번뜩입니다. 그는 누가 공격했는지조차 보지 못했고 그 흉측하고 비열한 표정은 초록색 얼굴에 고블린 처치를 축하합니다. 스킬 포식에 의해 힘1을 획득했고 이 고블린의 특성 속도 증가를 얻었습니다. 고블린 망을 죽인 직후 근처에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고블린들을 쫓던 모험가들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들은 경악으로 얼어붙습니다. 고블린 시체 더미 위에 기이한 생김새의 작고 기괴한 생물체가 서 있었습니다. 비록 얼굴은 인간과 닮았지만 길쭉한 초록색 귀는 명백히 고블린이라는 증거였죠. 모험가 파티원들은 이 기괴한 모습에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파티의 여사제가 입을 엽니다. 이 고블린은 뭔가 이상해요. 하지만 카이도 대장이 그녀의 말을 끊습니다. 대체 뭐가 두려운 거냐? 그저 고블린일 뿐이잖아. 그러더니 그는 고블린 시체들을 쳐다보며 흥분으로 얼굴을 붉힙니다. 카이도 대장이 팀원들에게 말합니다. 저 고블린 시체들을 봐. 초록색 귀가 아직 신선하군. 시장에 내다 팔면 금화를 꽤나 만질 수 있겠어. 말을 마친 카이도 대장은 입술을 핥습니다. 마치 이미 반짝이는 금화들을 보고 있는 듯이 그는 당신을 먼저 죽인 다음 팀원들과 고블린 사체를 처리해 짭짤한 이득을 챙기기로 결심합니다. 카이도 대장이 망설임 없이 당신을 향해 걸어갑니다. 다른 팀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서로 시선을 주고받습니다. 대장이 결정했으니 그들이 뭘 어쩌겠습니까? 어쨌든 고블린이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으니 경계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고작 고블린 한 마리가 그들을 전멸시키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들은 명색이 실버랭크 모험가들이니까요. 셀 수 없이 많은 고블린을 사냥했고 심지어 제한금 마수 토벌전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그들도 대장의 뒤를 따릅니다. 이제 당신 앞에 선 카이도 대장은 이토록 징그러운 하급 몬스터를 상대로 대장으로서 자신의 힘을 팀원들에게 과시할 참입니다. 그는 전력을 다해 일격을 날립니다. 이 역겨운 괴물아,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카이도 대장의 거친 목소리가 고요한 숲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의 대검이 당신을 향해 똑바로 내리꽂힙니다. 하지만 칼날이 당신에게 닿으려는 찰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온몸이 짙은 어둠에 휩싸이더니 순식간에 숲의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어 버린 것입니다. 카이도 대장의 칼날은 그저 허공만 가를 뿐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해버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스킬 그림자 걸음입니다. 일단 활성화되면 당신의 모습은 투명해지고 이 상태에서는 모든 물리 공격이 완전히 무효화됩니다. 카이도 대장은 즉시 위험을 직감합니다. 하급 고블린 따위가 이렇게 고위급 스킬을 가지고 있다니. 그 순간 당신이 그의 등 뒤에 나타났고 날카로운 단검은 이미 소리 없이 그의 목을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함에 카이도 대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돌아서서 피하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그의 뒤에서 두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성한 방벽, 화염폭풍. 카이도 대장 앞에 희미한 빛의 방벽이 갑자기 나타나 당신의 단검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 직후 자결하는 화염구가 당신을 향해 맹렬히 날아들지만 당신의 표정은 평온하기만 합니다. 당신은 카이도 대장의 등을 밟고 공중으로 도약해 순식간에 그들과 거리를 벌립니다. 당신은 지체 없이 그림자 걸음을 다시 사용해 어둠 속으로 다시 녹아듭니다. 이 짧은 교전 후 카이도는 팀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표합니다. 너희 도움이 아니었다면 난 죽었을 거야.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탱커로서 대열의 선두에 자리 잡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그 짧은 공방 끝에 카이도 대장은 이 고블린이 특별한 개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스킬을 쓰는 고블린들을 상대해보긴 했지만 이토록 완벽하게 다루는 놈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어찌됐든 고블린은 본디 교활하긴 해도 지능이 낮은 하급 몬스터니까요. 당신만이 예외다. 이 생각을 하며 카이도 대장은 다가오는 미지의 위험을 감지하고 경계하며 주위를 살핀다. 그의 팀원들도 사라진 고블린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본다. 아무리 찾아도 그들은 당신을 발견하지 못한다. 일행 중 마법사 소녀는 당신이 아직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며 마법으로 탐지해보겠다고 말한다. 그녀는 당신의 위치를 찾기 위해 지팡이를 꽉 쥐고 탐지 마법을 시전할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녀가 마법을 시전하려는 순간 불길한 검은 그림자가 갑자기 그녀의 뒤에 나타나고 번개처럼 빠른 참격이 마법사 소녀를 덮친다. 엘리라는 이름의 팀원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니 마법사 소녀의 몸이 그 자리에 굳어있고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 차 있다. 당황한 엘리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찰나 둥근 머리통이 바닥으로 쿵하고 무겁게 떨어진다. 이를 본 엘리의 두 눈이 공포로 크게 떠진다. 그는 지금껏 이토록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적이 없었다. 이 순간 근처에 있던 팀원들도 이상함을 눈치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이 잔혹한 참상을 목격한다. 살아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없었다. 이를 본 카이도 대장이 포효한다. 빌어먹을 고블린. 그의 마력이 순식간에 폭발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흩날려버리는 강력한 소용돌이를 일으킨다. 여사제가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황급히 달려간다. 진정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카이도 대장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었다. 그의 마법 장벽이 오히려 그녀를 튕겨내버린다. 여사제는 신성한 빛으로 대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문을 외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지팡이를 들어 올린 순간 죽음이 강림한다. 여사제의 뒤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난다. 날카로운 참격이 순식간에 그녀의 목숨을 앗아간다. 무언가를 느낀 엘리와 카이도 대장이 동시에 뒤를 돌아보지만 그들이 목격한 것은 여사제의 마지막 순간뿐이었다. 그들의 가슴은 다시 한번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 찬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팀원들의 연이은 죽음은 카이도 대장을 인내심의 한계 너머로 몰아넣는다. 그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된다. 그가 분노에 차 포효한다. 당장 나와라. 이 빌어먹을 괴물 자식, 널 죽여버리겠다. 오직 침묵만이 돌아올 뿐이다. 그는 자신의 고집 때문에 두 동료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가 이 위험한 곳에 들어오자고 우기지만 않았어도 그들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카이도 대장은 어쩌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자신이 틀렸던 것일까? 그가 슬픔에 빠져있는 사이 다시 한번 칼날이 번쩍인다. 이때 엘리가 용기를 내어 대장에게 진정하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어느새 카이도 대장의 목에 새겨진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된다. 붉은 선 하나가 그어져 있었다. 엘리의 두 눈이 공포로 커진다. 그는 이 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다. 바로 죽음의 표식이다. 이 순간 엘리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주저없이 동료들의 시체를 버려둔 채 도망친다. 숲의 가장자리를 향해 달아나며 그는 중얼거린다. 대체 저게 무슨 고블린이야? 저건 전혀 고블린이 아니야. 저건 괴물이야.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괴물. 엘리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숲속에 메아리친다. 주인공인 당신은 이 마지막 인간을 죽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잠시 망설이던 당신은 결국 그를 동료들 곁으로 보내주기로 결심한다. 불쌍한 엘리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며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결국 정확히 날아온 칼날에 베어 목이 떨어져 나간다. 익숙한 시스템 음성이 다시 한번 당신의 머릿속에 울려 퍼진다. 인간 처치를 축하합니다. 근력 1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스킬 포식을 통해 이 인간의 스킬인 체질 강화를 획득했습니다. 당신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아래에 널브러진 시체들을 내려다본다. 이 인간들은 그토록 강하면서도 감정에 너무나 쉽게 휘둘렸다. 만약 정면으로 맞붙었다면 당신에게 승산은 없었을 것이다. 그들 중 누구라도 당신을 쉽게 죽일 수 있었을 테니까. 그들에게는 불행하게도 전생의 최고 암살자였던 당신은 절대적인 확신 없이는 누구와도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 굳이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그들은 처음 마주친 순간부터 살기를 드러냈다. 죽이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왔으니 반대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당신은 나무에서 뛰어내려 전리품을 챙기기 시작한다. 이내 인간들의 소지품이 가방 안에 가득 담긴다. 이번 전리품은 꽤 쏠쏠하다. 어머니도 분명 기뻐하시겠지. 고블린의 물건 따위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 가방을 짊어지고 둥지로 향하지만 당신에게 벤피 냄새가 탐욕스러운 늑대 무리를 끌어들인다. 침을 흘리며
위협적으로 번뜩이는 그들의 눈빛은 당신을 맛있는 먹잇감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신에게 이 늑대들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사소한 성가심에 불과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고블린 둥지로 돌아온다. 입구에는 키 작은 고블린 무리가 분주하게 보초를 서고 있다. 어떤 놈들은 창을 쥐고 다른 놈들은 큰 도끼를 들고 있지만 그들의 눈에는 하나같이 흉포함과 교활함이 서려 있다. 그들 사이에는 전리품을 제출하기 위해 줄을 선 고블린들도 있다. 고블린 치프라 불리는 고위 고블린들이 그들이 주워온 물건들을 장부에 기록한다. 이 고블린 치프들은 하급 고블린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지능은 인간과 맞먹으며 심지어 기초적인 수학도 알고 있다. 이 기초 수학만으로도 고블린 둥지에서는 충분하고도 남는다. 따라서 모든 고블린 치프들은 다양한 관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한다. 사냥을 나갔던 고블린 무리들이 돌아오면서 둥지 입구가 북적이기 시작한다. 어떤 고블린들은 먹잇감처럼 질질 끌려오는 여자들을 한두 명씩 뒤에 달고 있다. 이 무리 속에서 거대한 가방을 맨 당신은 단숨에 고블린들의 이목을 끈다. 붙잡은 인간, 암컷이나 동료 하나 없이 무거운 가방만 든 채 홀로 있는 당신을 보고는 그들은 기묘한 시선을 던진다. 누군가는 어리둥절해하고 누군가는 호기심을 가지며 대부분은 혐오스러워한다. 그들은 당신이 동료들에게 버림받고 전리품만 든 채 홀로 돌아와 보고하는 신세가 되었다고 짐작한다. 어떤 고블린들은 당신이 동족을 죽인 놈이라는 것을 알아본다. 그들의 혐오 섞인 시선이 더욱 강해진다. 당신은 이 고블린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엘프 어머니에게 돌아갈 생각뿐이다. 둥지 안으로 막 들어가려던 찰나 한 고블린 치프가 당신을 불러 세운다. 무시하려 했지만 경비병들이 길을 가로막는다. 당신이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뒤돌아보자 그의 분노에 찬 시선과 마주친다. 고블린 치프동은 당신을 본보기로 삼을 작정으로 지팡이를 치켜든다. 하지만 소름 끼치는 살기가 순식간에 그를 집어삼키고 고블린 치프동은 아연실색한다. 당신은 전투태세를 갖추고 그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당장 목을 칠 준비를 한다. 당신의 차가운 살기에 겁을 먹은 고블린 치프동은 슬그머니 지팡이를 내린다. 그러고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묻는다. 설마 날 죽일 배짱은 없겠지? 하지만 당신은 그를 철저히 무시한 채 그저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노려볼 뿐이다. 이내 고블린 치프동은 공포에 질려 입을 꾹 다문다. 하지만 그가 겁을 먹었다고 해서 다른 녀석들까지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근처에 있던 고블린들이 곧장 목소리를 높인다. 동 대장님, 저 애송이를 겁내지 마십시오. 본때를 보여주십시오. 주제 파악을 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시선에 기가 질린 고블린 동대장은 그저 이 선동꾼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을 뿐이었다. 말이야, 쉽지. 너희들이었어도 오줌을 지리며 겁먹었을 거다. 게다가 고블린 동대장은 방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상급 혈통의 압박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상급 고블린이다. 오직 고블린 사령관과 사령관 종의 혈통만이 그에게 이런 압박감을 줄 수 있다. 당신은 그저 하급 고블린일 뿐이다. 어떻게 당신이 사령관 혈통일 수 있단 말인가? 자신의 착각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그저 고블린 동대장을 흘긋 쳐다보며 볼 일이 끝났으면 이만 가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당신이 몇 걸음 떼기도 전에 그가 다시 당신을 불러 세운다. 이번에는 그의 말투가 다소 누그러져 있었다. 둥지에 들어가는 건 좋지만 네가 모은 전리품의 일부는 바쳐야 한다. 고블린 동대장은 이 끔찍한 고블린과 충돌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은 둥지의 규율이었다. 당신이 선례를 깨게 둔다면 자신이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은 미간을 찌푸렸지만 자루를 쥔 손에는 전혀 힘을 풀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주변 고블린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한다. 그들이 당신에게 말한다. 고블린의 전리품은 둥지 전체의 것이지 너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당신의 힘을 목격한 고블린 동대장은 감히 당신의 화를 돋우지 못하고 그저 심호흡을 하며 천천히 말할 뿐이다. 모든 고블린이 전리품을 바쳐야 한다는 건 너도 알 텐데. 없다. 하지만 당신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 태도는 고블린 동대장의 분노를 샀다. 이 애송이가 감히 둥지의 목까지 챙기려 들다니 터무니없이 건방지군. 내가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 선례를 깰 수는 없으며 그의 뒤에는 둥지 전체가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에 자신감을 얻은 고블린 동대장은 강경한 태도를 취한다. 그는 너와 함께 나갔던 고블린들을 당장 모두 불러오라고 명령한다. 대체 얼마나 간이 부었길래 둥지의 물건을 꿍쳐두려 하는지 보겠다는 심산이었지만 당신은 담담하게 말한다. 그 말을 들었는데 모든 고블린의 입이 떡 벌어진다. 상처 하나 없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만약 강력한 존재와 마주쳤다면 전멸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단 한 명만 살아남아 전리품까지 챙겨 멀쩡히 돌아온 것은 너무나도 수상했다. 고블린들조차 그 이유를 눈치챌 수 있었다. 내가 그 고블린들을 먼저 죽이고 전리품을 뺏은 게 틀림없었다. 이를 납득할 수 없는 고블린동 대장이 그 녀석들은 다시 캐묻는다. 어떻게 죽은 거냐? 그리고 넌
어떻게 살아남았고 그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강할 리 없다고 확신하며 일말의 희망에 매달린다. 하지만 다음 순간 당신이 말한다. 내가 그놈들보다 강하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직접 시험해볼래? 당신의 뜻을 알아챈 고블린 동대장은 분노로 몸을 떤다. 너무 오만하구나. 고블린 사령관님께 보고해서 널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 인간들과 결탁한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너 혼자만 살아남았겠어? 하지만 당신은 말대꾸하기도 귀찮다는 듯 그저 모두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고는 그 자리를 떠나 엘프 어머니에게 돌아가려 하지만 한다. 고블린동 대장과 한 무리의 고블린들이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는다. 오늘은 반드시 나와 함께 사령관님을 뵈러 가야 한다. 이쯤 되자 그들의 끈질긴 방해에 당신의 인내심도 바닥이 난다. 당신은 단검으로 손을 뻗어 당장이라도 그들을 죽일 태세를 갖춘다. 당신의 살기를 고블린동 대장은 비틀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선다. 그가 곧바로 뒤에 있는 고블린들을 향해 소리친다. 당장 공격해라. 이놈은 둥지를 거역했다. 당장 붙잡아라. 이 말을 듣고 다른 고블린들이 즉시 당신을 애워싸며 포획할 준비를 한다. 이를 본 당신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진다. 단검을 뽑아들고 피해 학살을 시작하려는 찰나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모두 멈춰라. 소란을 듣고 고블린 사제가 도착했다. 고블린 동대장이 다급히 입을 연다. 사제님, 이놈이 동족을 살해하고 보급품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제가 말을 자른다.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사제는 순순히 당신을 보내준다. 고블린 동대장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역력하다. 사제가 그에게 말한다. 배신을 걱정하는 건 알지만 다른 종족이 우리 고블린을 쉽게 받아주겠는가? 이 설명을 들은 고블린 동대장은 마침내 고개를 끄덕인다. 사제가 지시를 이어간다. 앞으로 저 녀석의 일은 내가 관리하겠다.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네 상태로 다른 고블린들과 엮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더 많은 죽음만 부를 뿐이다. 사제는 말을 마치고 고블린 동대장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자리를 떠난다. 장면은 둥지로 바뀌고 빅토리아가 공포에 질린 채 당신의 자루를 응시하고 있다. 자루는 피로 붉게 물들어 끔찍할 정도로 소름 끼쳤다. 빅토리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네가 사람들을 죽인 거니? 당신은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말한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저 대단하죠. 어머니. 당신은 피 묻은 단검을 치켜들며 어머니의 칭찬을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당신의 해맑은 미소를 보며 빅토리아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아무리 말을 잘 듣는다 해도 결국 자신의 아이는 고블린이라는 사실을. 어머니의 초점 잃은 눈동자를 보고 위로하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가 당신을 밀쳐내자 당신은 멍해진다. 빅토리아의 미간이 찌푸려지고 사파이어 같은 그녀의 눈동자가 분노의 불길로 번뜩인다. 그녀의 감정은 극도로 불안정했다. 당신이 처음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이런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보았던 것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 복잡한 감정이 담긴 시선은 잊을 수가 없다. 하지만 어머니는 왜 당신을 이런 눈으로 보는 걸까? 혼란과 불안이 당신의 마음을 채운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건가? 최근의 행동들을 떠올리려 애썼지만 어머니가 화를 낼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게 어머니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인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우울했던 분위기가 거치고 기분이 단숨에 밝아졌다. 어머니가 이런 방식을 좋아하시니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지. 어머니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죽여서 그 시체를 어머니께 바쳐야겠다. 그럼 어머니가 분명 기뻐하시겠지. 이 생각은 당신을 전에 없던 흥분으로 가득 채운다. 빅토리아는 수시로 변하는 당신의 기분을 지켜보면서도 자신의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당신이 자루를 열자 빅토리아는 인간 모험가들의 장비를 보게 된다. 그녀는 이것들이 카이도가 이끄는 파티의 물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버랭크 파티라면 인간들 사이에서 최정예는 아닐지라도 결코 만만한 전력이 아닙니다. 심지어 대장은 성체 단계의 힘을 가졌음에도 태어난 지 몇 달밖에 안 된 당신에게 파티 전체가 전멸당하고 만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힘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가방 속 물건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어머니를 보며 당신은 마치 칭찬을 바라는 어린아이처럼 내용물을 바닥에 몽땅 쏟아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물건들을 가리킵니다. 이거 다 어머니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걸로 아무거나 가지세요. 하지만 당신의 그 천진난만한 표정을 보고도 빅토리아는 차마 웃을 수 없습니다. 그때 경쾌한 소리 하나가 이 따뜻한 분위기를 깨뜨립니다. 흩어진 물건들 사이에서 작은 금빛 물건 하나가 빅토리아의 발밑으로 그것을 굴러옵니다. 내려다본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맙니다. 달빛을 받아 반짝이는 아주 정교하게 세공된 회중시계였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회중시계를 지니는 관습이 있기에
그녀는 이 시계가 그 여사제의 것임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망설임 끝에 빅토리아는 조심스레 시계를 집어듭니다. 뚜껑을 살며시 열자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습니다. 사진 속 두 소녀는 모두 해맑은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사진을 또렷이 확인한 빅토리아는 몸을 떨며 중얼거립니다. 내 잘못인 걸까? 이 모든 게 다 내 잘못인 걸까?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에 당황한 당신은 황급히 다가가 작은 손으로 눈물을 닦아줍니다. 빅토리아가 목매인 소리로 묻습니다. 대체 왜 그 사람들을 죽인 거니? 당신은 머리를 극적이며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대답합니다. 그놈들이 절 죽이려고 했으니